부러운 놈들이 꼭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요즘은 부러운 놈들이 꼭 보여. 나보다 돈도 없고,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인데. 근데 이상하게 나보다 여유롭고 더 행복해 보인다. 은퇴하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젊을 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지. 회사에 충성하고 가족들 챙기고 남들 눈치 보느라 허리도 못 펴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았어. 근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돈, 손자들 보면 용돈 턱 줄 수 있는 정도고, 건강, 그럭저럭 버티는 수준이고, 자식, 잘 컸지. 근데 바빠서 전화 통화하기도 힘들어. 아내랑은 하루 종일 붙어 있는데 이상하게 대화가 없어. 그럴 때 문득 모임에서 웃고 있는 놈 하나를 보면 묘하게 부럽더라. 그놈은 별것도 아닌데 행복해 보여. 일부. 돈을 대하는 태도. 돈은 흘러야 따뜻하다. 퇴직한 지 벌써 8년이 됐다. 처음엔 그동안 고생한 나 자신이 대견했다. 퇴직금 통장에 숫자가 찍히던 날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겠다 싶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상하게 불안하더라.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눈에 보이는데 새로 들어오는 건 없으니까 어느새 지출이 죄처럼 느껴졌어. 그래서 커피 한 잔도 아까워서 집에서 타먹고 택시 타는 대신 땀을 뻘뻘 흘리며 걸었지. 그렇게 아낀다고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점점 작아지는 건 통장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더라. 어느 날 오랜 친구 영수가 그러더라. 야, 돈은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흘러야 따뜻해. 그 말이 괜히 마음에 걸렸다. 그 친구는 퇴직 후에 경비 일을 시작했어. 월급은 크지 않지만 표정이 참 맑더라고.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좋아. 사람들 인사해 주잖아.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울컥했어. 나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나하고는 비교가 되더라. 그날 이후로 조금씩 바꿔봤다. 동네 미용실 아주머니한테 커피 한 잔 사주고 경비 아저씨께 귤 한 상자 드리고 손주들한테는 소소하게 용돈을 줬다. 그게 그렇게 좋을 줄 몰랐어. 이제야 알겠다. 돈은 나를 지켜주는 벽이 아니라 세상과 이어주는 문이었다는 걸. 2부. 자신을 가꾸는 습관. 건강도 품격이다. 예전엔 몸이 고장나면 병원 가서 고치면 된다고 생각했지. 근데 이제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다는 걸 안다. 아침마다 동네를 걷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는 늘 말해. 운동은 몸을 위한 게 아니라 마음을 세우는 거야. 그 말이 요즘 따라 자꾸 생각나. 나도 따라해봤지. 처음엔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신기하게 숨이 깊어지더라. 걷다 보면 별 생각이 사라지고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어. 그때 깨달았지.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품격이라는 걸. 요즘은 옷도 조금 신경 써. 괜히 젊은 척 하려는 게 아니라 거울 속 내 얼굴이 너무 낡아 보이지 않게 하려고. 깨끗한 셔츠에 향기 나는 로션을 바르면 이상하게 하루가 다르게 느껴진다. 아내가 그런 나를 보고 그러더라. 이제야 좀 사람 같네.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지. 이제야 내 얼굴을 좀 아는 것 같아. 3부. 혼자서도 즐길 줄 아는 법. 외로움 대신 자유로. 은퇴하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게 시간이야. 해야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가 너무 길더라. 밥 먹고 TV 보고 잠깐 낮잠 자고 나면 아직 오후 3시. 그때 처음으로 외로움이란 게 뭔지 알았어. 혼자 있다는 게 이렇게 무거운 건지 몰랐지. 근데 이상하게 그 외로움 속에서 조금씩 익숙함이 생기더라. 아내는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고 나는 혼자 집을 지켰지.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 보니 혼자 밥 먹는 게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어. 혼자 밥 차리고 혼자 설거지하고 저녁에는 혼자 커피 한 잔 내려서 창밖을 바라본다. 그때 드는 생각이 참 묘해. 아, 이게 자유구나. 누구한테 맞추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돼. 그냥 나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그 감각. 그게 이 나이에 가장 큰 선물이더라. 4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마음. 내 인생은 아직 현재 진행형. 아이들은 잘 살고 있다. 전화는 가끔 오고 명절엔 손주 데리고 인사도 한다. 젊을 때 같으면 왜 이렇게 전화가 없냐, 얼굴 좀 보자 했겠지만 이젠 그냥 웃는다. 그 애도 자기 인생 살기 바쁘겠지. 그리고 나도 이제야 한다. 부모의 역할은 끝난 게 아니라 한 발 물러서는 것이라는 걸. 예전엔 자식이 내 인생의 연장선이라 생각했는데 이젠 서로 다른 길 위에 있는 동행자 같다. 같은 하늘 아래에 살아도 각자 자기 하늘을 본다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요즘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도 내 인생 살아라. 아빠도 아직 내 인생 산다. 그 말에는 서운함이 아니라 묘한 해방감이 섞여 있다.
나는 여전히 아버지고 그는 여전히 아들이지만 이젠 인생이 서로에게서 독립한 거지. 에필로그. 부러운 사람들의 비밀. 부러운 사람들을 보며 살았다. 한때는 질투도 했고 한때는 비교도 했지. 그런데 이젠 안다. 그들이 가진 건 돈이나 건강이나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였다는 걸. 그들은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어.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았고 자신의 나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지. 이제 나도 조금은 그렇게 살고 싶다. 더 가지려 애쓰기보다 이미 가진 것들을 잘 쓰며 사는 사람으로. 오늘도 난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면 유난히 부드러운 햇살을 받으며 나는 중얼거린다. 부러운 사람들의 비밀은 남보다 많이 가진 게 아니라 자기 삶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힘이야. 그리고 그 말 끝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진다. 그래, 지금 이 순간도 나쁘지 않다. 아직 살아있고 아직 느끼고 있으니까.